자, 이번엔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 네. 바디로직의 조율 베개 라이트 출시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조율 베개 라이트는 내부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 조율 베개 플러스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가격은 확 내린 알뜰 제품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조율 베개 파격 이벤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조율 베개가 이게 아니고요. 예. 자, 조율 베개 라이트 최대 45% 할인, 조율 베개 플러스 최대 40%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또한 2개 이상 구매 때는 15,000원 상당의 데일리 커버를 추가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디로직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디로직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바디로직 리포머 탱크탑 그리고 리포머 거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리퍼 제품 사은품 이벤트는 재고 소진 때까지만 진행되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로직 전 제품은 구매 후 14일 이내 100%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디로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는 바르게, 잠자리는 편안하게 바디로직이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왜 그 사람에 따라서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욱신거리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다리가 욱신거립니다. 이거 보니까 이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약을 먹을 필요 없어. 이거 입으면 돼. 이거 입으면은 한 2시간이면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보통 그 경우 의사들은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운동을 하라고 하죠.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바디로직이면. 네, 바디로직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바디로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저는 오늘은 이 서울신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서울신문? 합니다. 네. 요즘 많이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네. 사실 몇 주 전부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너무 예단하지 말고 시간을 좀 갖고 두고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호반 자본의 언론관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예요.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였다가. 맞습니다. 네. 간략히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서울신문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획재정부가 30%가 조금 넘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대주주였고 그 밑으로 바로 우리사주조합이 30%가 조금 안 되게 그렇죠.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포스코가 한 20% 정도 그리고 KBS가 한 8% 정도 이렇게 이제 주요 주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호반에서 갑자기 포스코 지분 20%를 인수를 했는데 이 배경도 이해를 하셔야 됐던 게 호반이 원래 이제 KBC 이제 광주 방송을 소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광주 지역 민방.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호반의 사세가 커지면서 이 호반이 이제 대기업 집단이 됐고 대기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쓰는 방송사를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KBC를 팔고 서울신문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왜냐면 이제 KBC에서 호반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이 KBC에서 대주주 동정 보도에다가 또 호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들을 뭐 그냥 그대로 또 보도를 좀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신문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호반을 까는 기사를 일면에 막 연재로 그랬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장난 아니죠. 네. 완전 네. 전쟁이었어요, 전쟁.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진짜 네. 서울신문에서. 그러자 이제 호반에서 우리 그럼 서울신문 안 갖겠다. 우리 지분 이제 포기할 테니까 대신 그거 지분이니까 우리 사주조합이 사가라. 그렇게 그랬었죠.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근데 뭐 다른 데서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우리 사주조에서 사가라 이제 한 건데 근데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그러려면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처음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더 팔아가지고 호반이 대주주가 되면 어쩌지 하다가 호반에서 주식을 딱 넘기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난 결론은 우리 사주를 호반에 넘기자라는 결론. 뭐 저세상 결론이 나왔어요. 진짜 이상하게 결론 때려줬어요. 네. 너무 이상한 결론. 아마 이게 호반이 노린 대로 그대로 됐던 게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도 그러니까 드는데. 호반도 속으로 웃었겠지. 야, 너희 우리 아니면 어떻게 살 길이 있겠니? 그리고 신문시장 미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기재부가 너희를 지분을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한데 어디 가서 우리 말고 새로운 지분 소유주를 찾을 수 있겠니? 네. 그래가지고 우리 사주를 이제 후반에 팔기로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세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이제 투표를 한 거죠. 그쵸. 우리 사주를 이제 후반에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네. 그리고 그 결론은 56%가 동의를 해서 우리 사주를 후반에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56%만 동의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네. 원하지 않으면 안 팔아도 돼요. 맞습니다. 근데 56%가 동의를 했으니까 44%는 동의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넘길 땐 100% 다 넘겼습니다. 네. 다 넘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반이 굉장히 좀 짭짤하게 남겨줬어요. 물론 이제 주식가 플러스 1인당 평균이 이제 7,500만 원 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이제 호반이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신문 그 구성원들이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사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기사는 낼 수 없다. 조건으로 달았다고? 네. 두 번째는 그 사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이 조항 자체가 너무 웃긴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를 왜 조건으로 달지? 아무튼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호반이 또 안 받아들여줬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 징계할 수 있게끔? 그렇죠. 안 받아들였다는 거는 뭐 사실은 징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괜히 내세웠다가 철회를 함으로써 징계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서울신문 상황이. 그리고 그 조항을 뺀 채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이제 지분을 호반에 넘긴 거죠. 아하. 그리고 참고로 이 지분 인수 협상을 이끈 사람이 이제 이호정 우리사주 조합장인데 상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서사가 이- 있는 스토리죠.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지진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우리사주 조합장이 이제 승진을 했고요. 내 백기를 들었구나 완전히. 예. 그리고 서울신문의 복지가 아주 좋아진 걸로 얘기가 좀 돌고 아니,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로직이 전두환 로직이에요. 전두환 50 언론통폐합 이후에 얼마나 언론사 기자들 복지 PD들 엄청 월급 엄청 올라갔어요. 대기업 수준이 됐다니까. 그 네. 70년대만 해도 음. 언론사는 박봉이었고 그렇지만은 자부심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은 박정희 치하에서 언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도 그 시대에는 그래도 지식인 그렇죠. 나름의 어떤 그런 동아투기 저- 선배들도 있고 어. 뭐 조선투기 선배들도 있고. 지식인을 자랑하는 뭐 그런 때였고 뭐 사실 돈이 아쉬웠으면은 당장 때려칠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언론인으로 남아 있다면 그런 어떤 자존심,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책무 그런 건데 어떤 그런 자부심이지 자존감. 근데 그때는 그걸로 이제 버텼다면은 80년대부터는 이게 당장 이제 뭐 2000년대 MBC 봉급만 보더라도 뭐 한 5년 차 그때부터는 뭐 억 단위의 그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MBC가 파업했을 때 군노동 무임금으로 인해서 한 몇 달 동안 파업했을 때는 정말 이 사이즈가 있는데 자기 생활에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피말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MBC 조합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80년대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복지가 좋아졌는데 지금 바로 서울신문의 일이 돼버렸군요. 그렇죠. 진짜 80년대 그때는 뭐 기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강남에 분양권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특혜 분양해가지고 말도 많았고 촌지도 많이 받았고 80년대.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서울신문 복지가 아주 좋아져서 이 PV 잘 뽑은 기자가 이제 500만 원이나 포상을 받았다고 해요. PV, 페이지 뷰. 네. 아. 그러니까 조회수 많이 나왔다고 500만 원을 줬다는 50만 거예요. 원이 아니라 500? 네. 와. 엄청난 금액이죠. 날 특히 이제 봉급만큼 받았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전쟁이었구만 전쟁.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종상은 뭐 1,000만 원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고. 헐. 네. 그리고 뭐 이제 후반이 운영하는 그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단합 대회도 연다. 이제 힐링을 주제로. 아이고. 네. 그런 것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좀 못 들었습니다. 아마 아니, 했던 걸로 그렇게 돈 들었습니다. 푼겨. 근데 참 이게 놀랍지도 않은 게 중흥건설에서 헤럴드를 인수했잖아요. 네네네. 똑같았어요. 예, 예. 중흥에서도 이제 가족들 동반해가지고 예, 그 중흥 예. 리조트 가가지고 대접도 해줬죠. 네. 참 직장인으로서 부러운 일인데 근데 이 서울신문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지. 예. 보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네. 일단 서울신문 새 이사진이 이제 호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새로 편집국장으로 이제 황수정이라는 네, 분이 네. 선출이 됐는데 이 편집국장이 뽑히고 호반 김상렬 회장한테 가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아. 네. 참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는 정말 일본 말이라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인데 어쨌든 가오 떨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황수정 가오 국장, 떨어지는. 예, 맞습니다. 예. 황수정 국장이 이제 편집국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취임사를 남겼는데 절반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라는. 아. 세일즈맨? 네, 편집국장이 왜 세일즈맨이 됩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장이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편집권은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취재비 지원 빵빵하게 하겠다 회장한테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였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서울신문의 김상렬, 이게 호반신문이래. 호반그룹 회장이죠. 호반일보. 네. 호반그룹 회장인데 이 김상렬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서울신문 지면에. 네. 지난달 28일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김부겸 총리의 이제 동정을 전하기 위해서 사진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 포로에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죠. 네. 만난 사람들 중에서 김상렬과 사진 찍은. 김상렬과 찍은 사진을. 메인이 그분이군요. 뭐 김부겸 총리 얼굴이 더 잘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김상렬 그 호반 그룹 회장하고 찍은 사진을 이제 지면에 실었고요.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김상렬 호반 장학재단 이사장 베트남 우호훈장 수훈이라는 기사를 25면에 1단으로 편집을 했고. 언제적 그런 식의 네. 동정 그리고 기사입니까? 15일에는 지면에요. 호반 장학재단 장학금 2억 릴레이 지원 이런 기사를 넣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 사주의 동정이 뉴스로 이제 보도되는 경우가 있죠. 그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의 보도를 일면에 실었는데 네. 대차게 까는 걸로 실었거든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까댔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기사들은 지면에도 잘 안 실리고 네. 실린다고 하더라도 한 몇 줄 이렇게 뭐 부고란 있고 막 이런 뭐 알림란 있고 뭐 동정란 있고 한 그 정도 줄수로 보면 한 3줄 이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될 법한 일인데 이제 어쨌든 1단이긴 하지만 기사로 나갔다는 거. 네. 근데 이 서울신문에서는 기업에 좋은 일 있으면 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반이 이런 일이 예전에도 없었겠습니까?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그동안 서울신문 지면에 나온 호반그룹 동정 보도가 한 건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호반이 대주주가 된 이후부터는 한 3-4건이 지금 연속으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게 여전히 흔히 말해서 호반그룹의 회장 이런 양반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 기업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신문 몇몇 봐요. 특히 올드맨들은. 근데 종이신문을 볼 때 기사를 보느냐? 아닙니다. 광고라든가 이런 쪽은 광고를 보고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보는 게 어디냐면 인사 동정란입니다. 어디 언론사 인사 났다. 어디 정부 부처 인사 났다. 물론 그 전에 정보를 습득을 하겠지만 어디 동정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라는 분은 여전히 그 마인드가 이제 배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온라인에서도 이제 호반 홍보성 기사가 몇 건 이제 올라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홍보성 기사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에 비하면 좀 장난 같은 건데 네. 이 서울신문에 이제 안동환 정치부장이라고 새로 임명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발령이 된 지 20일도 안 돼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수정 국장이 지난 15일에 서울신문 곽태현 사장하고 김균미 편집인에게 하극상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보고했다라고 네. 하고요. 평화나무 보도 등에 따르면 그 이유는 안동환 정치부장에게 발제된 기사를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 이제 좀 지면에서 갈아엎자,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동환 정치부장이 여기에 안 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동환 부장이 국장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양반은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안동환 기자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편집 회의 중에 지면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길게 날뛰었다? 이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 지면 구성이 진짜 밥 먹듯이 바뀌는 게 이제 신문이고 편집 네. 회의에서 늘 있는 일인데 단순히 이 발제된 기사를 뭐 넣었다 뺐다 이것만으로 화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게 사실이라면 뺐다 안 뺐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기사를 왜 뺐냐?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겠죠. 정치부장 입장에서는 안 빼야 되는 기사를 빼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심지어 평화나무 보도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동환 기자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평화나무라면 이쪽 이사장으로 계신 그 평화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보는 유일한 지면 신문. 저널리즘. 네. 어쨌든 이 안동환 부장 얘기는 이런데, 그러니까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이제 황수정 국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망월동 방문 당시 이제 방명록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네, 반드시, 네.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완하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보완하라고 했을까? 보완하라면은 뭐 당연히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꾸라고 그런 취지겠지. 뭐 안 봐도 뭐, 비디오입니다만은. 안 봐도 비디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정확한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 다만 이 과정에서 좀 언쟁이 벌어졌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안동환 기자 얘기는 지면 배치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언성을 높인다면은 그건 뭐 데스킹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안동환 부장이 감사실에 진상조사를 요구를 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감사실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입장문의 내용이 평화나무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 이 정치부장이 된 후에 황수정 국장이 지시했던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된 보도 지침과 현재의 인사조치 상황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윤석열 후보를 띄우는 기사를 지침으로 요구했던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동환 부장은 뭐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게 안동환 부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확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닌가 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안 그래도 윤석열 후보 광주 문제 때문에 언성이 높여졌다고 하니 그렇게 좀 의심이 되고 이 황수정 국장은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또 평화나무 측에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경위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노조 서울신문 지부에서는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고요. 이 평화나무에서 취재를 했는데 서울신문 지부장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저도 궁금한데. 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엄중하게 바라보신다는 얘기인가? 좌우로. 엄중하게. 그거는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호반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몸 살릴 때인데 여기서 뭐 또 이런 갈등이 났다고 내가 몸 던져서 뭐 수습을 한다든지 나 그거 못해. 귀찮아.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황을 그렇지 않고서요. 이 노조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왔을 거면은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아니 상황을 지켜볼 게 아니라 이미 노조위원장이라면 혹은 노조라면 지금 2단계까지 상황이 진전이 됐던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취재를 들어갔을 정도인데 그러면 상황 파악을 끝내고 입장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입장이 나오거나 아직 뭐 정확히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면은 뭐 정확하게 이제 진상이 뭔지 확인하고 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 서울신문이 중대 기로를 넘어서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호반지가 될 그럴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어떤 길로 갈지 지금 내부 구성원들의 이 사건에 대한 대응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구성원들이 리조트를 선택을 한다면 서울신문의 좀 미래는 좀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오버한 해석일 수도 있고 오버스러운 전망일 수도 있고 거친 전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언론 노조의 그 미래 있잖아요. 과연 미래가 있는가? 미래라고 하는 거는 뭐 잘 굴러갈 수는 있겠죠. 그냥 뭐 현업 언론인들 조합원 모여가지고 뭐 으쌰 하고. 근데 단순 어떤 이익단체 수준에 머물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해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갈 바에는. 어디가? 언론 노조가? 언론 노조? 네. 언론 노조를 왜 없애? 없으면 안 되지. 남겨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은데 뭐 없는 거는 낫죠. 과연? 뭐 맛을 잃었다고 없앨 것 같으면 다 없애야지 우리나라 언론들.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언론사는 뭐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언론 개혁을 위해서 이 구성한 언론 노조가 과연 그 표방했던 대의에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다가서고 있는가? 마트에 갔는데 뭘. 네. 맛을 잃어서 사라진다면 대세막창만이 남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심각한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내 외부 비판이 조만간 한번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나는 그게 참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기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남는 사람들은 그 리조트 때문에 그래 호반 들어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만 이제 남게 돼. 그리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런 이탈이 너무 극심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지금 바뀐 어떤 그런 서울신문 편집국의 분위기를 싫어하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은 지금 김용민 이상 얘기한 것처럼 이탈할 거라고. 그렇죠. 아예 그냥 나가버리게 돼요. 에이 이러면서. 아니 난 너무 걱정되는 게
그걸 잡아주는 게 노조고 그걸 같이 연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언론 노조지.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언론인들 너무 몰아세우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다니는 편인데 왜냐면은 아니 진짜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또 이게 정말 알곡 같은 그리고 결국 기사를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제목을 야시럽게 뽑아가지고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기사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자와 독자 사이에 이 중간에 편집자 데스크가 장난을 쳐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 왜곡된 그런 시선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이런 기자들이 이탈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참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하는 건지. 그래서, 내 돈만 있으면 딱 그런 기자들 모아가지고 언론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점점 더 그런 직업적 생계형 언론인만 남게 되면서 우리 언론은 이제 완전히 안드로메다라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 벌써 대선 이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대선까지만 정치 논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떠난다. 불러주는 데도 없이 사실 떠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뭘 할 것인가 했을 때 정말 생각이 갖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때묻지 않는 그런 정신과 철학을 가진 언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언론사에 많이 보내게끔 하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탈이 너무 심하니까 진짜 이제 쓰레기들만 남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짧게? 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후보 대 이제 진중권에서 언론에서 좀 그렇게 구도를 잡은 것 같은데 포털만 보면은 이 진중권 SNS 발언이 윤석열 후보 발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자들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선관위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이제 진중권 씨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해서 보도한 언론 한 곳에 주의라는 제재를 가했고요. 6곳은 이제 공정보도 협조 요청 이렇게 내렸는데 주의라는 것은 이제 제재고 공정보도 협조 요청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재는 아니죠. 의견 제시 뭐 이런 정도죠. 네. 예. 그러면 이 주의라는 제재를 받으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좀 궁금하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의가 몇 건 쌓이면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경고를 받으면 이제 경고문을 게재를 하거나 반론 보도를 싣거나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처벌을 받아요. 네,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이제 주의 조치를 내린 기사는 2대12 기사인데요. 지난달 17일 그 2대12가 쓴 기사고 제목은 진중권, 다운표 들어가죠. 진중권,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진중권 씨 일방적 주장을 또 그대로 옮긴 뭐 그저 그런 보도였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나 제목과 내용에서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결정은 이 다운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뭐 이에 대한 고민을 좀 던져주는 중요한 결정인데 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이제 진중권 씨가 뭐 자기 생각을 SNS 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BS에서 뭐 거의 진해 같은 일을 하긴 하지만 뭐 자기 생각인데 자기 플랫폼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언론이 옮긴다는 건 좀 전혀 다른 문제. 그건 다른 문제죠. 이거든요. 솔직히 언론 입장에서는 뭐 그냥 편하게 기사 쓰면서 피부이나 벌어보자 뭐 이런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진중권이 대신해주는 면도 그렇죠. 있고요. 예. 아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본인이 사설이나 칼럼을 쓰던지 아니면 뭐 의미 있는 팩트가 있으면 본인들이 추가 취재라서 보도를 하든지 그냥 뭐 누가 SNS에 올리면 그게 또 어그로 끌만한 내용이면 그냥 가져다가 이제 복붙해서 붙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오히려 이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을 왜곡을 하는 그런 역할을 언론이 앞서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들으셨을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개그인 게 뭐냐면 이 언론들의 반응이에요. 이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조치가 나온 뒤에 언론에서는 이거를 두고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라는 보도를 왜? 쏟아냈는데 그래요? 네. 민원련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기사가 거의 예술입니다. 한국경제가 중요 내용만 제목을 딱 말씀드리면 한국경제, 도 넘은 선관위, 논란 자초한 선관위, 그리고 서울신문, 이재명 비판 진중권 발언 썼다고 언론에 주의 조치 내린 선관위, 문화일보, 이재명 비판 진중권 발언 인용했다고 선관위 언론사 11곳에 주의 등 재갈, 부산일보, 야당, 노골적인 여당 선거 지원, TV조선 논란 확산, 그리고 이건 사설인데요. 사설까지 썼어요. 서울신문이 선관위 선거 중립 해친다라는 사설을 썼고요. 그리고 매일경제는 언론 자유 침해 이렇게 썼고 서울경제는 언론 재갈 물리기다 네,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참 행복하겠다. 야, 미디어오늘 그 순수한 거는 쓰지도 않더니 야, 이건 엄청 썼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한심한 게 일단 이게 이재명 후보를 진중권 씨가 이제 비판한 게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씨 발언이 그 기사를 인용한 게 문제다라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린 게 맞긴 맞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서울신문이 이 김어준 편향 발언은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 조치를 취하려면 당사자가 그렇죠. 당사자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신고를 했으니까 선관위 이제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 인용글을 이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이 걸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선관위 거기 입장에서는 이걸 걸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제재를 합니까? 걸면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진중권 발언을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요. 특정인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반론부도 없이 마구잡이로 싣는 게 문제다 이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론을 실으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 것도 그렇고 뭐 황교익 선생님 말씀도 요새 언론들이 많이 받아 쓰던데 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이 이제 그분들 얘기를 이제 복붙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낸 보도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 인터넷 언론 보도 거기에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기사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관위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를 아무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게다가 또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의미 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린 건데 네. 이거를 두고 뭐 김어준은 제재 안 하면서 뭐 진중권만 제재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뭐 있는데 강력한 제재도 아니고 네. 면밀히 살펴보면 이거 좀 주의해라 이 정도예요. 그렇죠. 참 그런 의미를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 그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 과정을 일부러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미라고 상관없이 뭐 언론 자유를 침해하네, 뭐 재갈을 물리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들이 좀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다 놀고들이 있습니다. 놀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호반건설이 왜 서울신문을 필요로 했을까? 중앙 언론사로서 중앙 무대에서 자기 호반건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 호반건설이 무슨 뭐 우리나라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또 언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인수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호반건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서울신문을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처음엔 반발했던 거고 서울신문이. 근데 돈 앞엔 장사 없다고 결국 그래서 호반건설 들어오게 허락한 것도 그래 우리 저 먹고 살게만 해주면은 수용하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나와봐. 내 말이 맞지?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는데 돈으로 나를 매수해라고 기분 나빴지만 돈이 너무 많았다. 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반건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사가 필요하지. 서울신문이 뭐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국민들에게 공정언론으로서의 재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서울신문의 어떤 공정언론으로서의 주가와 평판이 높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호반건설의 이익 때문이지. 그렇잖아요. 맞지? 틀림없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이 뭐 이렇게
영향력이 많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냥 기자들이 호반건설 민원 안고 중앙부처 찾아가가지고 혹은 뭐 검찰청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대리하고 그렇게 해서 호반건설이 유리한 고지에 처할 수 있도록 중흥건설이 헤럴드 경제에 인수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비슷하죠. 있겠어요? 네, 사실 이 건설사들이 자꾸 이제 언론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인허가 과정이 이제 관급에서 맞아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를 끼고 있으면 항상 이제 건설사는 이제 관급에 비해서 이제 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언론사는 또 갑이니까 그 지위가 한꺼번에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언론사. 그쵸. 솔직히 언론사 갖고 있으면 적자죠. 사실 언론사로 돈을 어떻게 봅니까? 그 KBC 광주방송도 실은 그렇게 해서 김상열 회장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KBC 신사업 건설을 할 때 이 광주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줬는데 그게 그 후반 구상대로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면은 앞이가 완전히 교통지역이 돼서 그렇죠. 광주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KBC에서 계속 광주시를 때리는 보도를 연속으로 시리즈를 냈던 거죠. 우리 태영건설 SBS. 네. SBS도 어떻습니까? 물은 생명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에 영암인가 영월인가 그쪽에 이제 뭐 서킷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예능 프로그램까지. 네, 예능 프로그램 거기서 많이 찍었죠. 네. 거기 아마 저기였을 거예요. 진부령 쪽이었나? 인제? 이제 아 맞아. 인제 쪽이었을 거예요. 인제. 그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서킷. 네. 네, 맞아요. 이게 건설사들이 이제 이런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은 좀 한번 사회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부동산 대란이 왜 왔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부양돼야 한다.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언론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장 조선일보는 우리 방상훈 사장 어유 부동산 2조 5천억, 2조 5천억. 선수지 선수 이 정도면. 어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이 언론사들이 건설사에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이 뭐 완전히 호반 신문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상열 회장을 옹호하는 호반건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갈 겁니다.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하죠. 지금 저 정치부장이 이렇게 16일인가? 쫓겨났어요. 16일 만에. 9일. 게다가 네. 19일. 네. 19일 만에 쫓겨났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것도 게다가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그런 편집국장과의 이견차가 노출됐고요.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그냥 뭐 지켜보겠다. 뭘 지켜봐? 지켜보기는. 그리고 노조 이전에 거기 서울신문 기자협회도 있습니다. 편집국 구성원들도 있고요. 뭐 있으나마나 뭐 극동방송에도 PD 협회는 있습니다. 뭐가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제 말은 있다고. 거긴 너무 극단적인 사례인데. 아이고 정말 참 아주 언론은 마탱이가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새로운 언론을 또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또 가끔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TV의 경험 능력 있는 인재들, 특히 이제 언론 경험이 많고 또 언론 자유에 대한 어떤 의식이 투철하신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의지로 모여도 될까 말까한 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급여를 드리려면은 정말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이게 진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포털로 뉴스가 유통되는 나라에서는 맞아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 하에서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애초에 포털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저임금도 못 주고 이제 기자들을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식의 구조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됐고 능력이 있는 그런 베테랑 언론인 그리고 언론 자유에 깊은 공감이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 구성돼도 될까 말까한 판인데 그래요. 과제가 많습니다. 이 언론들 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